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무사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직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례 두 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세금이 추가적으로 과세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한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다.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사례 276건을 적발을 했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겠다. 또한 3월부터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 해제 의심 사례 기획조사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직거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인 매매 거래는 중개사를 끼고 하죠. 매도인과 매수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중개인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면 굳이 중개인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안다. 지인이라든지 가족 간의 거래일 텐데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물론 지인은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가족 간의 거래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가족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뭔가 편법적인 증여라든지 위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내역 보시면 최근에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에 직거래를 하는 이상 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서 이번에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1차 조사네요.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또는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등 총 802건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이 802건의 조사건 중에서 편법 증여 등 명의신탁 위법 의심거래 276건 적발했고 그리고 국세청, 경찰청, 금융인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혐의 확정 시 탈수세액을 징수하고 대출금 회수, 과세료 부과 등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번 조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22년 9월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 대상으로 23년 3월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실시를 할 예정이다. 네, 앞으로도 좀 직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좀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의심거래 276건 중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건이 77건이었고 명의신탁 19건, 대출 용도의 유용 18건이었다. 자, 그럼 사례 보시면 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A 법인이 있었고 이 A 법인은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를 누구한테 팔았냐? A 법인의 대표의 아들, 법인 대표의 아들이죠. 법인 대표 아들한테 이 아파트를 매도를 했는데 얼마에 매도를 했냐? 총 21억에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법인의 21억을 납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21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중 12억 5천은 법인 대표인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고 나머지 8억 5천이 문제예요. 8억 5천은 보니까 매매 계약 전에 이 법인과 이 아들이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 8억 5천을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법인의 8억 5천을 납부를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법인은 8억 5천을 받았으면 그 8억 5천을 임대 보증금으로 장부에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실제로 보니까 매도 전에 매도인 임대인과 법인이죠. 매수인인 임차인, 법인 대표의 아들이죠. 매수인이 체결한 전세 보증금 이체 내역과 법인의 장부 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를 했다. 이 법인자금 유용이라는 거는 이 8억 5천이라는 돈을 법인이 받았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보증금으로 계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법인에 돈도 들어오지 않았고 당연히 장부에도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이 법인 대표이사가 그 돈을 횡령한 걸로 보거든요. 이거를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지급금이 발생을 하면 법인세법에서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페널티는 가지급금 인정 이자라는 것과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이러한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가 증가가 되는 거고 자녀 입장에서는 21억짜리를 사오면서 12억 5천밖에 납입이 안 돼 있으면 8억 5천을 이득을 본 거니까 이 8억 5천에 대해서는 편법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자금 조성 경위, 회계 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서 탈루세액,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면 20대 자녀가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17억 5천에 매수를 하면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0억 및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17억 5천 중에서 부모한테 10억은 증여를 받았고 나머지 7억 5천은 어떻게 마련했냐 보니까 부모님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능력이 없는 20대 자녀가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금 8억을 이용해서 거래대금 전부를 부모로부터 조달하는 등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를 하였다. 보시면 17억 5천에 매도를 했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17억 5천이라는 자금을 줘야 되는데 봤더니 17억 5천 중에서 5억씩 증여받은 총 10억이죠. 10억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부모한테 지급을 했겠죠. 근데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부모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나머지 잔금을 보증금으로 가름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 자금 한 푼도 없이 이 17억 5천이라는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녀가 이 17억 5천짜리 아파트를 취득을 했으면 취득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 취득세에 대해서도 자녀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취득세 납부조차도 부모가 대신 대납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5억 증여 받은 거에 추가적으로 합산을 해서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겠네요. 물론 이 8억에 대해서는 이 8억에 대한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도 따져봐야 될 거고요. 추후에 이 8억 보증금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8억에 대해서는 채무기 때문에 사후관리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 관련돼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 중에서도 세무와 관련된 조사 사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또 이와 같이 사례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폭탄 자료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